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어도 괜찮아요. 소박하고 깔끔하게 늘 미소 지으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억 단위로 돈을 모으겠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 알뜰하게 살면 됩니다.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법. 솔직히 말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한 뒤 밤마다 한숨을 쉽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벌어서 노후가 유지될까? 억 단위로 모아야 한다던데 난 왜 이렇게 모자라지? 정말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본질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있어야만 행복이 보장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단정하게 사는 법을 익힌 분들이 더 오래, 더 평온하게 웃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68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경북의 작은 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 물가 못 따라가겠다. 처음엔 많이 불편했다고 해요. 대중교통도 적고 병원도 멀고. 그런데 적응하니 생각이 달라졌대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쓰고 살았지? 월 9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방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며 장은 시장에서 싼 채소로 보고 쌀은 동네 분이 나눠주기도 하고 여름엔 손수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엔 이불 껴입고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요. 이 나이에 부자 소리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루하루 잘 자고 잘 먹고 내 몸이 성한 게 부자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두 번째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62세 부부입니다.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지방에 15평짜리 작은 주택을 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린 매달 들어오는 돈이 120만 원인데 대출 갚으면서 수도권 살림은 못하겠다. 많이 고민했다더군요.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결국 전세 보증금과 아파트 매각 차액을 남겨두고 대출 없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텃밭 가꾸고 아내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반찬 나눔 봉사하며 지냅니다. 지출은 한 달 8만 100만 원 선. 가끔 여행도 가요. 돈 드는 여행 말고 버스 타고 근처 시골장터 다니고 공원 걷고 오는 게 우리 여행이에요. 그렇게 웃으며 사시는 모습이 정말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65세 혼자 사는 남성분인데 이분은 절약이 아니라 재설계로 삶을 바꿨습니다. 40년 가까이 대기업을 다녔지만 퇴직금과 연금 예상액을 보니 와, 이거 서울에서 못 살겠다는 결론을 냈대요. 대신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니까 이 돈 안에서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세 월세 대신 고향 근처에 4천만 원짜리 아주 작은 집을 사버렸습니다. 관리비나 보증금 걱정이 없으니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6,080만 원. 취미도 바꿨습니다. 골프나 낚시 대신 걷기로. 매일 2시간씩 동네 뒷산 오르내리면서 체력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장기 두고 고스톱도 한 판 치고 이게 바로 노후지 뭐가 더 필요해요? 라고 하십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억 단위 목표를 내려놓고 내 형편에 맞춰 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주거를 줄이고 소비를 단순하게 하고 취미도 돈 안 드는 걸로 바꾸고 인간관계도 가까운 사람 위주로 유지하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되면 좋죠. 준비할 수 있다면 해야죠. 하지만 현실은 다 다릅니다. 누구나 10억, 20억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가진 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노후 소비의 70% 이상은 주거와 식비가 차지한다고. 이걸 줄이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함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건강을 챙길 여유도 생깁니다. 누구나 월 500, 1000을 쓰면 좋겠죠. 그런데 안 되면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우울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형편에 맞춰 사는 건 비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억을 모으는 대신 매달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그 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은퇴 앞두고 돈이 너무 부족하다며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억 모은 사람도 불안하고 몇십억 있어도 싸우다 가족 관계 깨지고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삶을 편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눈 뜰 때 오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월 100만 원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소박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늘 웃으며.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부자 되는 법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내용, 솔직히 들으면 이상론 아니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우선 노후 생활비 구조를 아주 간단히 나눠볼게요.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주거비, 식비, 공과 금의료비, 교통비, 여가통신비. 이 중에서 노후 생활비의 70% 이상이 주거와 식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월세나 관리비는 적어도 40만 80만 원 선에서 시작하죠.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를 낮출 수 있지만 그 보증금을 확보해야 하고 이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은퇴자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전문가가 권하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주거비를 고정비에서 빼라.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 활용을 고민해 보세요. 주택연금 수령액이 5만 100만 원이라도 나오면 생활비에 숨통이 트입니다. 임대라면 보증금 중심의 전세나 지방 소형주택 매입으로 갈아타세요. 예를 들어 서울 원룸 전세 1억에서 20만 원 월세 내던 분이 지방 소도시 3천만 원짜리 작은 주택으로 옮기면 월세는 0원, 관리비도 3만 5만 원 선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구조로 고정비를 확 줄여야 해요. 두 번째는 식비예요. 통계청 자료로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식비는 월 4,0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외식 잦으면 70만 원도 넘어가요. 그런데 자급자족형 식단으로 전환하면 월 2,030만 원 선도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 비가공식품 중심으로 구매, 반찬 직접 만들기, 한 번 요리에 며칠 먹기. 이런 건 허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한 분 중엔 서울에서 월 150만 원으로 살던 66세 부부가 경북의 군 단위로 이사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비를 낮췄습니다. 집은 전세 2천만 원, 관리비 2만 원, 식비 월 25만 원, 교통비는 버스 경로 무료 패스, 통신비 알뜰폰 1만 원대 요금제, 여가비는 지역복지관 프로그램. 이렇게 살면 여행도 못 가는 거 아냐? 하시는데 기차표 미리 끊고 1박 민박 다니면 한 달에 12만 원 저축해도 1년에 12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노후 의료비가 무섭다고들 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고 노인 건강검진은 무료예요. 지자체별로 백신 치과 지원도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65세 이상이면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돼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지원 제도를 꼼꼼히 알아두는 게 생활비를 줄이는 열쇠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 때문에 술값, 카페값, 경조사비가 늘어나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노후의 관계비를 정해두라고 권합니다. 한 달에 5만 원까지 쓰기로 정해두기. 대신 동네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동호회 등 무료 혹은 저렴한 모임을 활용.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유지하되 지출은 억제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못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매달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면 선택은 두 가지뿐이에요. 돈이 부족하다고 불안하고 싸우고 아프면서 살거나 내 돈에 맞춰
살림을 재설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 후자를 선택하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고정비 최소화. 식비는 계획 식단으로 절약. 교통통신비는 알뜰 요금제. 여가비는 무료 저가 프로그램. 의료비는 제도 활용. 관계비 예산을 정해두고 지키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재미없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6070대가 직접 해보면서 느낍니다. 별거 없는데 의외로 행복하다. 왜냐면 걱정이 줄어드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살면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자식에게 손 안 벌려도 되고, 빚 갚느라 애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적응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던 생활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돈, 내 몸, 내 상황에 맞춰서 내려놓고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성공적인 은퇴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내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세요. 억 단위 목표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부터. 그 돈으로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 설계입니다. 억을 못 모았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춰 잘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박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